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장대봉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온도 파이낸스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서 온도 파이낸스가 왜 중요한지, 어떤 상승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볼 텐데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시장 상황 한번 먼저 짚어보고 갈 텐데요. 촬영을 하는 시점인 12월 19일 금요일, 모두가 주목하고 있던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25bp 인상을 했고, 일본의 금리 수준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등장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스터디방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엔화의 가치가 이미 낮아졌고 투자시장의 가치는 더 높아졌기 때문에 엔캐리의 위험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달러 가치의 하락은 코인 시장의 새로운 자금 유입을 만들어내기에 역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상승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금리 인상 발표 직후에는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이대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장대봉 스터디룸에서 계속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온도 파이낸스는 단기 수치 몇 개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 머니들이 온도 안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온도를 다른 알트처럼 가격 기준으로만 보면 결론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는 가격 흐름이고, 온체인 데이터와 수수료는 실제로 돌아가는 매출, TVL은 시장에 맡겨진 자본, 그리고 규제와 파트너십은 온도 파이낸스가 움직일 수 있는 유통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온도의 상태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가격 흐름만 놓고 보면 좀 약해 보일 수는 있는데, 프로토콜 내부에서 확인되는 핵심 지표들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온도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이번 조정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지 판단할 수 있으실 것 같고, 아직 접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구간을 어떤 성격으로 봐야 하는지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 불필요한 해석은 최대한 줄이고 지금 시점에서 확인되는 데이터와 일정 중심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이 장대봉 팀이 현재 기준으로 보고 있는 접근 전략에 대한 관점도 함께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도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프로토콜과 토큰을 분리해서 보는 관점입니다. 온도의 프로토콜 자체는 현재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실제 자금과 사용 지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온도의 가격은 이 개발이나 뉴스보다도 공급 일정과 수급 구조가 가격에 더 크게 반영되는 좀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지 않으면 가격 움직임이 잘 이해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온도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전통금융 자산을 단순히 블록체인 위에 올려놓은 프로젝트라기보다는 기관 자산이 온체인에서 실제로 운용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가 그럴듯하다는 게 아니라 이미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상품들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온도 생태계 안에서는 미국 국채 성격의 토큰화 자산인 OUSG, 단기 국채 수익을 반영하는 USDY, 그리고 이 자산들을 확장, 유통하기 위한 온도체인과 글로벌 마켓이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성은 RWA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자금이 어떻게 흐르는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온도의 가격에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 온도를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프로젝트가 좋아 보이면 가격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온도는 다른 종목들과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온도는 결제 코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처럼 송금이나 결제를 목적으로 설계된 자산과는 역할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온도의 역할은 거버넌스와 정책 결정에 더 가깝기 때문에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격이 즉각 반응하는 구조의 코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집중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약 19.4억 개 수준의 대규모 락업 해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시장은 보통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락업 해제가 예정되어 있는 자산들은 락업 해제 이전에는 시장이 물량을 미리 의식하면서 가격이 눌리는 구간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락업 해제가 실제로 진행된 이후에는 얼마만큼의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지 확인한 다음에야 비로소 가격이 방향성을 잡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온도 역시 좀 이런 일정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락업 해제 일정과 물량 구조는 장대봉 스터디룸에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날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물량이 누구에게 배정된 물량인지까지 함께 봐야 실제 수급 영향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온도를 보면 프로토콜 안에 맡겨진 자금 규모가 약 19억 달러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수수료와 수익 역시 연간 기준으로 보면 의미 있는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온도를 보유한 주소 수는 17만 개를 넘어서면서 점점 분산되는 모습이고, 실제로 사용하는 주소 수도 완만하게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온도는 현재 가격 변동은 조금 있지만 프로토콜 자체가 꺼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보통 문제가 생기는 알트코인들은 자금이 먼저 빠져나가고 수수료가 줄고 사용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온도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온도는 이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가지고 실제로 하나씩 이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로 넘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유럽 시장으로의 확장도 본격화되고 있고, 자산을 여러 체인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브릿지와 인프라도 실제 사용 전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 파트너십까지 더해지면서 전체적인 운영 레일이 점점 갖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RWA 분야에서 경쟁력이 생기는 팀들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팀이 아니라 규제 환경과 유통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는 팀들입니다. 현재 온도 파이낸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몇 안 되는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지표가 과매도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과매도라는 게 곧 상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단기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 상태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현재 온도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대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추세 자체는 아직 아래쪽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내 평단가와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장대봉 팀이 보고 있는 온도 파이낸스 단기 목표 구간인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 구간이 되려면 얼마나 물타기를 해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정하셔야 되는 구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혹시라도 대응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고정 댓글을 통해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온도를 비교적 길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막연히 상승이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확인해야 할 지표를 정해두고 점검해 나가는 쪽이 훨씬 안정적이실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TVL이 이 구간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온도 프로토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흐름이 꺼지지 않는지, 세 번째로는 락업 해제 전후로 거래량과 매도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세 가지를 좀 기준으로 보신다면은 상황을 좀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혼자 판단하다 보면 기준이 흔들리시기도 할 거예요. 저희 장대봉 스터디룸에서는 좀 종목을 다룰 때 이런 지표들이랑 흐름을 함께 정리해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온도는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반 기업이 증자 일정을 앞두고 주가가 눌리는 것처럼 온도 역시 얼마 뒤 예정된 대규모 락업 해제가 가격 흐름의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지표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신다면 이미 물려있는 분들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거고,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저점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온도는 막연히 상승을 기다려야 하는 종목이 아니라
상승전의 마지막 눌림 구간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정된 대규모 락업 해제와 그 이후 실제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 그리고 동시에 등장할 호재들은 해당 구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그 시점이야말로 바이 더 딥을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락업 일정과 물량 구조, 그리고 구간별 대응 관점에 따른 단기 목표 구간 넘어서 최종 목표 구간인 까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고 어떻게 분할 익절할지는 장대봉 스터디룸에서 계속해서 브리핑과 대응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온도 파이낸스 홀더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